경제신문을 읽어줘. 24년 11월 4일부터 11월 8일까지. 부동산 서울 오피스텔 값 2년 만에 반등. 유망지 선점하라. 서울 오피스텔 수익률 4.87%로 5년째 상승세. 3% 초반 금리 감안된 매력적 투자처로 부상. 최근 2년 착공 물량 줄어 같은 지역 아파트와 시세 최대 3배차 벌어져. 꼬마 빌딩은 공실률 관건, 유망 상권 위주로 봐야. 예금 금리가 내리자 상업용 부동산으로 투자자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연 이내 2에서 3%대 정기 예금에 목돈을 넣어둔 것보다 연 4%대 수익률의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 나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오피스텔 상가 등 찜차 수익을 노리는 수익형 부동산은 대출금리에 직결되는 주택과 달리 하나의 투자 상품으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예금금리와 연동되는 경향이 크다. 최근 대출 규제에서도 서울 주요 오피스텔 매매가가 상승세로 전환한 배경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꼬마 빌딩, 상가 등은 금리뿐 아니라 실물 경기와도 연관이 큰 만큼 공실률이 낮은 서울 주요 지역에서 선점의 기회가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서울 주요 지역 오피스텔은 최근 2년간 착공 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이슈가 부각돼 반등세로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동남권 오피스텔 매매가 띄어 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는 8월 대비 0.02% 올랐다. 8월 0.03% 올라 22년 이후 2년 만에 반등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 특히 지역 면적 60에서 85제곱미터 위주로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강남 동남권은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에서 이 면적 매매가가 상승률은 지난달 0.54%로 7월부터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새 아파트 선호와 공급 부족으로 오피스텔 가격 상승세를 예상한다. 박합수 건국대 교수는 땅값이 너무 올라 상업지역에 오피스텔을 지을 곳이 없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일으키기도 쉽지 않다며 주택수 포함 등의 영향으로 공급 물량이 급감해 희소 가치가 부각되는 타이밍이 곧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현 월천 대표도 같은 역을 이용하는 아파트 오피스텔의 시세 차이가 크게는 3배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새 아파트를 선호하는 젊은 층이 너무 비싼 아파트 대신 오피스텔로 시선을 돌릴 수 있을 것이 내다봤다. 지금이 선점할 적기. 소형 오피스텔은 아파트 소형 면적대에 대비해 선호도가 높지 않아 주변의 아파트 공급 물량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오피스텔을 사더라도 한 60에서 85제곱미터 평균적인 아파트 면적이랑 비슷한 오피스텔을 사야 매매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문가들은 300억 원 미만의 꼬마 빌딩과 상가의 경우 경기 침체에도 흔들리지 않는 상권에 투자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금리 하락기에 높은 수익률이 부각될 수 있지만 공실 이슈도 있기 때문이다. 저 같은 경우에도 2015년도에 강남 아르젠이라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매입을 했어요. 그때는 3억 원에 매입을 했는데 1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는 소유만 해도 비과세를 혜택을 받을 수 있어가지고 1년 이상. 그래서 그때는 1000에 130 월세를 줬고 1년 뒤에 3억 2천 정도에 팔았어요. 그래서 뭐 부동산, 뭐 중개수수료, 뭐 법무사료 다 포함을 해가지고 한 2천 이상 수익을 올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이거는 아파트가 아니에요. 동일 기간에 다른 아파트 2016년에 매입을 해가지고 2019년에 매도한 구순역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거의 한 갑절 2배 이상 올랐거든요. 근데 도시형 생활주택 강남 아르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 금액을 매입을 했는데 지금 거의 2015년 한 8, 9년이 지난 지금에도 2024년 기준으로 해서 거의 도시형 생활주택 값이 거의 오르지 않아서 한 3억 3천 거의 안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률 월세를 해가지고 뭐 월세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시세 차익은 거의 힘들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신문 내용에 봤었을 때는 동남권을 하면 잠실 쪽은 괜찮은 것 같아요. 보니까 잠실 쪽에 60에서 한 85제곱미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랑 아파트 저기 오피스텔 매매가랑 거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입을 해도 적당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만 지금은 시기가 많이 오르지 않았나 그렇게 우려가 되는 바이고요. 다음 수도권 5억 아파트 디딤골 대출 1,500만원 줄어든다. 정부 가계부채 관리의 방점, 신축 준농도금, 잔금 대출 제한, 정부 대출 압박자의 반발 커지자 지방 비아파트는 한도 축소 제외.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아파트의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에 나선 것은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다. 그간 금융당국의 우려에도 국토부는 정책 대출을 축소할 수는 없다고 맞섰다. 이번 한도 축소 대상은 수도권 소재 아파트로 한정돼 비아파트와 지방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는 기존처럼 디딤돌 대출이 가능하다. 다음 금융 바이오 원전 트럼프 수의 ETF 찾기 열풍, 규제 완화로 기업 활동 활성화, 값싼 에너지 우대 정책도 기대. 뱅가드 파이낸셜 라이스 원자력 최근 석 달간 투자지수 상승. 미장기채 ETF 전망은 커버드콜 분산 투자로 대응해야. 뉴스케일 파워 소형 원자력 대상되는 거 얼마 전에 조금 샀는데 보니까 수익률이 50%가 넘었더라고요. 보니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대선 승리 가능성이 유력해지자 국내외 투자자는 수혜 업종과 상품을 담은 상장지수 펀드에 주목하고 있다. 시장에선 방위산업, 현물 비트코인, 테슬라 관련 ETF를 일체 수혜권으로 꼽고 있다. 당선 거의 확실시되니까 테슬라 15% 정도 올랐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 공약의 핵심은 규제 완화와 값싼 에너지 우대 정책이다. 미국 장기채 ETF는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이 가까워질수록 곤두박질 치고 있다. TLT 10년물, 10년 이상물 많이 하락했어요. 오늘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제 저녁인가 미국 기준금리 0.25% 또 인하를 시켰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장기채 커버드콜 ETF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미국 장기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기다리면은 또 하락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장기채 같은 경우 지금 투자해도 괜찮지 않나. 지금 한 4.4 정도 되는 것 같은데 3점 후반대까지는 뭐 내려올 것 같습니다. 중반대까지도 가능하고요. 다음 종합면 강달러 더 강해진다. 환율 곧 1,400원 넘을 듯. 환율 1,396원 2년 만에 최고. 달러화 지수 오르고 엔화 급락. 미국 대규모 관세 폭탄 예고. 트럼프 승리로 불확실성 더 커져. 원화 약세 국채금리 상승 지속. 미국 대통령 선거 투표가 마무리되기 시작한 6일 오전 서울 내환시장과 채권시장은 다소 여유로운 분위기로 출발했다. 하지만 개장 직후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과 국채금리는 큰 폭으로 반등했다. 대규모 관세, 보편 관세, 미국 무산주의 트럼프 공약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강달러, 고금리에 베팅하는 투자자가 크게 늘어난 결과로 분석된다. 트럼프. 그렇지, 트럼프. 다음 스트롱맨의 귀환, 글로벌 증시 요동. 미국 펄펄 뛸 때 한독일 움츠려 법인세 인하 규제 완화 전망의 미국 3대 지수 사상 최고가 경신.
중소형주로서 리천도 6%, 보호무역의 내수기업 기대 반영, 관세 우려의 대미 수출국들 불안, 코스피 덕스, 일본 니케이 225 약세, 2-5. 러셀 2000은 5.8% 오르고, 다우는 3.5% 오르고, 나스닥은 거의 한 3% 오르고, 코스피는 똔똔, 일본 니케이는 마이너스 0.25, 프랑스는 마이너스 5, 독일은 마이너스 1.1.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승리와 동시에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확실히 반영이 되었다. 트럼프 트레이딩 장세가 이어졌다. 트럼프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해서 한국조선업과 협력을 언급을 하자 하나오션 21%, HT 현대중공업 15%, 삼성중공업 9% 상승을 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4.5%, 하나시스템도 9% 뛰었다. 네,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